안녕하십니까. 환경TV 민혜창입니다. 현대차 엔진에서 경운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차를 뜯어보니 엔진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박현영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오양곤 씨. 오 씨가 2009년에 구입해 9만 킬로미터가량 탄 현대차 YF 소나타에선 최근 경운기와 같은 소음과 주행 중 노키문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을 걸 때마다 경운기 소음이 다다다다 소리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 이제 저희 집사람이나 이제 저희 애를 태우고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노킹음 소리가 되게 심해요. 엔진 벽 때리는 소리처럼 찌르르르 따라라 막 이런 소리가 되게 심하고, 가다가 막 이제 쏠 것처럼. 자동차 정비 명장과 함께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YF 소나타 엔진 소음의 원인은 바로 MPI 엔진 결함. MPI 엔진 유압 밸브인 오토래쉬 고장과 엔진 실린더 음집으로 소음과 노킹음이 발생한 겁니다. 요게 지금 현재 여기 흠집이 생긴 거예요. 여기. 이 사이로 흠이 생기는 흠으로 오일이 올라와서 연소실로 들어와요. 내시경을 이용해 엔진 내부로 내려가자 흠집을 따라 유입된 엔진 오일 찌꺼기가 발견됩니다. 이처럼 흠집이 생긴 실린더에 엔진 오일이 유입되면 노킹음과 출력 저하에 이어 차량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만 킬로 안에 또 뭐 만 킬로 안에 막 이렇게 흠집이 생긴다는 자체는 운전자 부주의는 아니잖아요. 자동차 결함인 거죠. 이거를 만약에 운전자한테 보증기간 넘었다고 전가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께서 끝까지 이 차를 책임지든가. 현대차는 최근 엔진 결함 논란이 일자 세타2 GDI 엔진 보증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가장 많이 판매된 MPI 엔진은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MPI 엔진에서도 GDI 엔진과 똑같은 엔진 결함 증상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쪽에서는 그 냉각시 소음이나 그 주행시 소음을 엔진 결함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적으로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현대자동차의 MPI 엔진이 결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연장에서 제외된 이유를 물었지만 일부 차에서 단순 소음이 발생한 것이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MPI 엔진 결함이 언급돼 해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환경TV 박현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14개 차종이 판매 중지되거나 리콜됩니다. 기아차 모하비, BMW 520D, 포드 포커스 등 신차를 대상으로 한 수시검사에서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 경고 시스템의 결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판매된 4,045대에 대해선 리콜 명령이 내려졌으며 기아차는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 외에 27억 원의 과징금도 물게 되었습니다. 포드의 포커스 1.5 경유차도 신차 판매가 정지되고 이미 팔린 209대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BMW 코리아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에서 제작 불량이 확인돼 지난 12일부터 자체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지구에서 멸종된 조류 7종이 국내 최초로 공개됩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5일부터 사라져가는 생물 다양성, 멸종된 조류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에서는 큰바다 쇠오리, 까치오리, 나그네 비둘기, 극락앵무, 캐롤라이나 앵무, 뉴잉글랜드 초원 메딱 등 멸종된 조류 7종, 8점의 박제 표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도도새, 우는 올빼미 등 멸종된 조류 10종의 멸종 원인, 서식지, 멸종 시기 등의 정보들은 픽토그램에서 다양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멸종 위기 중인 유창나무 돌산호가 독도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로 발견됐습니다. 기존 최대 규모였던 다도에서 발견된 군락보다 규모가 3배 이상 더 큰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독도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은 무척추동물 2종, 매, 솔개 등 조류 16종, 포유류인 물개와 물범 등 모두 20종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는 산호의 발견으로 독도의 생태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의 비경을 담은 사진 공모전에서 입선작들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4천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수상작 80점은 공단 홈페이지와 전시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 대상을 수상한 봄이 오는 소리는
도심 속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휘감는 안개와 진달래의 색채가 몽환적으로 어우러져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작품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 공개되며 비상업적 용도에 한해 수상작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윤현수 아나운서의 에코라이프입니다. 서울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동물 권리장전을 만들었는데요. 사육 환경과 동물 안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셨죠? 서울숲동물원에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라이프 윤현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어느새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들을 보며 가을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람, 체험, 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발표하고 동물의 복지 보장을 위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 5가지 대원칙도 선언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북서울 꿈의 숲에서 사육되는 동물 300여 종 3,500마리가 대상인데요. 서울숲은 도심 한복판에서 사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이곳 서울숲공원에는 산책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원 우리안이 아니라 초록빛 생태숲을 무리지어 다니는 사슴이 신기한지 아이들은 한결 신이 난 모습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입니다. 도심 속 공원이지만 나무가 많고 소음도 적은 이곳 서울숲은 아이들에게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생태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지만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은 물론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숲에서 에코라이프 윤현서였습니다. 위클리 포커스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수관로의 과부하로 원료된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돼 포도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300만 원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생활 속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월드컵 공원에서 2016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환경보건학회, 동아대학교와 공동으로 27일과 28일 동아대학교에서 국가별 환경보건 문제 현황 공유를 위한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 분야 연구 책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전주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헌을 이야기하자마자 대통령의 전국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국민들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요. 남은 1년 환경 정책도 갈피를 잡기 힘들어 보입니다. 환경TV 민혜창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